중국이죠. 이 중국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연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뭔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상당히 강화하려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921년 7월 23일에 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100주년을 기념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겪고 있고 미중 간 격돌이 아직 지금 이제 무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이라는, 이게 발음이 왜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자꾸 새네요. 이 공산당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협이 될 만한 부분 등을 애초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상을 깜짝 놀란 이슈가 있었죠. 채굴 금지,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 금지, 이거가 이제 첫 번째로 있었었고, 두 번째 이번에 나오게 된 사교육 금지,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이 당 체제에 대한 부분 등을 위협한 이 당 체제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사교육 금지, 이제는 국영수를 학원에 가서 배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과외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교육이다라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인가? 그러면 이 공정한 경쟁이, 이런 요소 등이 공정과 대치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들의 당규와 비교해서 이런 사안, 요소 등이 상당히 거슬리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13억 인구 중에 13억일지 뭐 그 이상일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세계 경제가 변하는 상황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들을 13억 인구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도 부를 쟁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당 체제에 있어서는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당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종교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나무위키나 위키리스트나 이런 데 내용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산당의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까지 집계된 거로는 공산당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한 9,100만 명, 1억 명이 좀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하지만 이들의 식솔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몇억 명은 될 거잖아요. 이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쌓여가지게 되고 당의 체제를 위협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저께 그런 식으로 빠지고 하는 부분 등은 이거는 한시적인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들의 스탠스가 유연하게 가져가는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하고, 오히려 위기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최대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 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규제와 공정을 강조하면서 방식이 구제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이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기 위한 부분 등을 우리가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로 되겠느냐?
이들이 공정을 강조하면서 규제하는 부분 등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도 기회의 요인이 생겨날 수는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지역권 내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변화나 하나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역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투자하는데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시장이구나. 상대적으로 덜한 시장은 어디 있느냐.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만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들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나서 얘기할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 쪽으로 유리한 투자 방식과 기준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